자, 오늘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묘목 토끼가 사주에 있으면 부부가 깨지고 재물이 깨지는 이유,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묘목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좀 자극성 있게 일부러 좀 제목을 좀 만들어 봤어요. 모든 거는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라는 거는 좋은 면과 안 좋은 면이 다 뭐든지 다 있긴 있지만, 특별히 이제 묘목이 갖고 있는 특징에 대한 개념을 좀 얘기를 할까 해서, 권지에 있는 묘목 있어요? 그래요. 그 묘목이 어떤 짓을 하느냐 한번 봐봅시다. 오늘 이 묘목을 공부하면, 나름대로 팔자에, 사주에 있는 묘목에 대한 해석이 어느 정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들어오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을 눌러 주시고 시작합시다. 그죠? 자, 묘목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는데, 묘자가 이렇게 쓰나요? 하여튼, 묘목. 이 묘목을, 여러분 이제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습목이라고 그래요. 습하다. 습목이라고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목은 습목이 아닙니다. 인목은 습목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묘목이 이제 습목이라고 그러는데, 습하다라는 거는, 축축하다. 뭐,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새싹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묘목이 이제 묘목은 이제 천간으로 빼면 을목이 되니까, 이게 이제 새싹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새싹은 어떻게 해요? 축축해야 잘 자라죠. 그죠? 그래서 이제 축축한 3월의 봄비는 이제 새싹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봄비가 새싹을 키우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3월의 봄비. 가을의 비는 그렇지 않죠. 그리고 습하면 어떻습니까? 습하면 끈적끈적하잖아요. 그렇죠? 달라붙죠. 그래서 이제 사주에 묘목이 있는 사람, 사주에 묘목이 있는 사람들 보면요, 잘 한번 보세요. 좀 이렇게 스킨십이라고 그러잖아요. 좀 이렇게 손잡거나 어깨 동무하거나 끌어안거나 이런 걸 좀 좋아합니다. 끌어안는 걸 좋아한다. 그죠? 안 그런가요? 묘목 있는 사람 이실직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토토님처럼 금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정반대죠.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오면 밀어내죠. 귀찮아해야죠. 피부 닿는 거 예민해가지고 피부 닿는 거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고요. 달라요. 오히려 이제 묘목 있는 사람들은 끌어안으려고 하죠. 이렇게 살짝 접촉해도 이렇게 끌어안는 그런 성향을 좀 보여주죠. 어린애들 이제 주로 이제 나이로 봤을 때 그러니까 어린이는 이제 뭐 이렇게 뭐 3살 3살 이전에는 뭐 개념이 없으니까 뭐 7, 8 요런 나이 3살에서 7, 8 요 정도 나이 물론 이제 10살 정도 돼도 이제 어느 정도 그 성향을 보이는데 이런 애들이 주로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집에 앉아 있으면 막 어깨 올라타고 그죠? 난리를 치죠. 달라붙죠. 그게 이제 어린아이 본질은 이제, 나이가 어리다라는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제 목의 성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성향을 드러내는데, 그래도 이제 사주에, 어린이더라도 사주에, 금이 강한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있잖아요. 치댄다 그러잖아요. 애들이 엄마에 치대지 않아요. 딱 자기 방에 가고 자기 영역, 자기 공간, 자기만의 이런 부분들을 중시해서 엄마한테 치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토토님께서 아마 그랬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죠.
그게 이제 묘목이 이제 그런 특성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인목하고는 좀 다르다 그랬잖아요. 인목하고는 다르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인목하고 묘목을 잘 구분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목으로 퉁쳐서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인목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인목은 뿌리에서 막 만들어진 갓 생물화된 본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뿌리에서 원래 이제 간목이 이제 인목이라고 그러는데 이 뿌리에서 막 새싹이 돋는 그 찰나 개념인 거예요. 새싹이 나버리면 뭐예요? 새싹이 나서 밖으로 오르면, 그러니까 자, 나무의 뿌리가,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뿌리가 생긴 자체는 이게 간목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인목이고, 이게 뿌리가 결국은 위로 올라오죠. 뿌리가 올라온 게 아니라 이게 새싹이죠, 새싹. 올라오기 직전까지가 간목이라 그랬잖아. 이게 인목이라 그러는 거고, 묘목은 무토라는 위로 올라온 상태가 이제, 그래서 활성화된 본체가 묘목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묘목은 표면토, 무토에서 모습을 이제 드러내는 거죠. 이게 이제 뭐라고 그러죠? 그 12운상 아니라, 음양권 이론에서 제가 이제 항상 얘기했던 부분들 기억해보면, 여기가 음권이고, 여기가 양권이고요. 여기가 인에서 묘로 올라오죠. 여기 이제 을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묘목이 그 표면토, 무토에서 이제 모습을 이제 드러낸 거죠. 그래서 이제 묘목이 무토에서 모습을 드러낸 순간 어떻게 합니까? 자, 무토라는 공간에서 표면토, 대기권, 무토는 대기권, 이렇게 얘기해요. 대기권, 표면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드러내서 어떻게 합니까? 습한 공기 계수를 만나죠. 을목이 계수를 만나죠. 그 다음에 또 뭘 만나요? 을목이 병화를 만나죠. 햇빛의 도움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더욱더. 그러니까 계수 수분을 만나고 병화의 햇빛을 만나고 이래서 이제 성장하기 시작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인목은 이러한 과정이 없죠. 일단 뭐 이런 부분들이 인목하고 묘목의 차이가 상당히 좀 큰 부분을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묘목을 보면 그 묘목 글자가 이제 아까 이제 이 글자 이렇게 썼죠. 이 묘목을 글자 보면 이렇게 갈라져 있죠. 이렇게 양쪽으로. 그래서 이 묘목이 떡잎이라고, 떡잎. 이렇게 이제, 떡잎이 이렇게 갈라져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싹이 올라올 때 양쪽으로 갈라져서 올라오잖아요. 그 모양이 이제 묘자하고 같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제 일지 배우자 자리에 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배우자하고 어떻게든 갈라진다. 일단 이렇게 보기도 하죠. 그리고 이 묘가 또 그 당사주로 얘기할 때 뭐라고 부릅니까? 파성이래. 깨뜨릴 파자 쓰죠. 깨뜨릴 파자 써서 파살이라고 그래. 파성. 묘파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깨뜨릴 파자 써서. 그러니까 다 일관성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 묘가 사주에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다 원리적으로 나름대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이따 주역에 대한 얘기도 잠깐 얘기를 해보겠지만, 주역에서 봐도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 주역을 보면은, 이게 상쾌 학회인데, 밑에서 세 개 올랐고, 하나 더, 4개까지 올라왔죠. 이게 이제 묘목이에요. 양기운이 밑에서 4개까지 올라온 거죠. 이 밑에서 올라오는 그 양기운은 뭘 의미해요? 힘을, 그러니까 솟구쳐 오르는 힘이니까, 힘을 상징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희망, 꿈, 막 이런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양이라는 자체는 이게 긍정적인 걸로 봐요. 그러니까, 꿈과 희망. 그래서 이제 양기운이 하나 생겼을 때, 일량이 시생했을 때, 경상은 한 거고요. 계속 하나씩 올라올 때마다, 그 꿈과 희망이 계속 커가고 있는 거라고 일단 보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일지 묘목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일지라는 게 부부 자리잖아요. 아까 이제 연결고리를 좀 얘기하는 건데, 그 새로운 사람이 치고 올라온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새로움이 더 좋아 보이니까 그 희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사람이 불편해지는 거고, 새로운 희망을 꿈꾸는 그런 새로운 사람을 기쁘게 맞이하는 그런 심리적인 구조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일지의 묘목, 을묘일주, 정묘일주, 기묘일주, 신묘일주, 그 다음에 계묘일주. 계묘는 좀 다르긴 해요. 근데 어쨌든 묘목 특성이 그렇다라는 거. 요거 을묘, 정묘, 기묘, 신묘 이실 짓고 하시기 바랍니다. 손 들고 이실 짓고 하세요. 그 묘목이 또 뭐라고 그래요? 이 묘목은 또 뭐라고 얘기하기도 하냐면요. 이 묘목이 도화살음이 되어 있어요. 도화살. 왜 도화살일까요? 그냥 묘목이니까, 자오묘유니까, 자오묘유니까 그냥 도화살이다? 그렇지 않고요. 도화의 의미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죠? 도화라는 게 자기 자신을 밖으로 드러내는 거, 뽐내는 거, 이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죠? 땅속에서 싹이 올라와서 잎사귀가 드러낸 거잖아요. 자기를 드러낸 거니까 이래서 도화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도화라는 의미는 결국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바람기가 있다. 바람기가 있다. 그런 의미를 좀 갖고 있고요. 또 도화는 복숭아꽃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복숭아꽃 의미하잖아요. 아시죠? 복숭아 도자잖아요. 복숭아꽃. 복숭아꽃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성장 과정이 어떻게 되죠? 잎이 먼저예요? 꽃이 먼저예요? 잎이 먼저일까? 꽃이 먼저일까? 되게 일반적으로 잎이 먼저 생겨나고 나중에 꽃이 피죠. 이제 이런 게 이제 몇 가지 있죠. 뭐 벚꽃도 그러죠. 벚꽃도 그렇고 살구꽃도 그러나요? 복숭아꽃도 마찬가지. 꽃이 먼저 펴요. 그죠? 꽃이 먼저 피고 나중에 잎이 생겨나죠. 그래서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잎도 생기기 전에 꽃부터 피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묘목이 있는 사람이 이제 조혼한다 그래요. 조혼. 일찍 결혼한다는 거죠. 그리고 조산. 이런 의미도 묘목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요 묘목 재밌죠? 하여튼 이거 무궁무진한데, 여기서 다 할 수는 없고, 요 정도. 아직도 좀 할 게 많긴 많은데, 요 정도만 하고요. 좀 더 이제 얘기하려고 했던 거 이제 주역해상의 관점에 좀 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주역해상으로 보는 묘목은,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상쾌가 이렇게 되죠. 상쾌는 외쾌굴, 외. 그 다음에 하쾌는 천이죠. 그래서 래천 대장쾌라고 그래요. 대장쾌. 래천 대장. 하늘은 상쾌는 외. 그 다음에 하쾌는 천. 그래서 래천 대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대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 대장. 말 그대로 대장인데, 이 대장의 의미는 이제 힘차다, 성대하다, 뭐 씩씩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하늘, 하늘, 이게 하늘인데, 하늘 위에서 우레가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밑에서 왕성하게 솟아오르고, 아까 얘기했죠. 솟아오르고 있는 양기운이 남아있는 음을 어떻게 합니까? 몰아세우고 있는 거죠. 제거시키려고 몰아세우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기세가 대단하죠. 그래서 결국 이 남아있는 음기운은 그냥 껍데기에 불과한 거다. 대단한 힘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그래서 대장이다. 라는 대장의 의미를 갖고 있는 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음기운을 정복해 가고 있는 건데 이미 다 정복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대장 같다 해서 래천 대장이라는 쾌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묘목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목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몰아치는 거, 서두르는 거죠. 서두르다. 아까 꽃부터 피웠다고 그랬잖아요. 잎사귀부터 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조급하다 그래요. 조급증이라고 그러죠. 조급증. 이런 부분들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어요. 특히 이제, 뭐 일지에 있을 경우 더더욱 그렇고요. 월지에 있어도 마찬가지 그런 특성을 드러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항상 얘기하는 게 있죠. 묘목은 불교에서 신장이 뭐냐면요. 수월보살이에요. 수월보살. 이 수월할 때 물숫자 써요. 다룰자. 물숫자, 다룰자. 말 그대로 물이 가득 찬 달, 뭐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데, 전번에 그 자수가 뭐였죠? 자수가? 기억하시나요? 만월보살이었죠? 만월보살. 좀 비슷하죠? 만월보살, 수월보살. 이 수월보살이 뭐냐면, 인간 세상이 이제 밤에 깜깜하니까, 달빛이 가득 차게 해가지고요, 밝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달에 물을 가득 채우게 하는 보살이라고 해요. 자, 근데 이 수월보살이, 이미 이제 만들어진 달에 광명의 물을 붓기보다는 어떤 거냐면 달의 환영을 만드는 일에 더 흥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환영이 뭐냐면 물에 비친 달이 실제 달처럼 만들다 보니까 그게 실제라고 착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천상에서 부처님께서 이제 인간 세상에 시집 내려가가지고 그 달을 건져와 봐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고요. 그래서
하늘에서 토끼 형상으로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는 이런 얘기인데, 이 수월보살은 현실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비상한 환상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환상이 실제하고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라서 실제를 깨뜨려야 환상하고 구분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묘목 수월보살 특성이 부수고 깨뜨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묘목이, 이 수월보살이 이미 주어진 환경에서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만족하는 게 아니고, 더 좋은 조건을 자꾸 찾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리저리 또 도는 성분. 토끼가 어떻게 합니까? 토끼는 어떻게 하죠? 토끼묘가? 토끼는 자꾸 돌아다니면서 집을 짓죠? 이런 특성들 다 그 토끼라는 특성하고 수월보살의 특성하고 매칭이 되죠? 그래서 이 토끼묘가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자꾸 엉뚱한 짓 하는 거니까 힘든 역경과 고난을 겪어야 되고, 겪으면서 또 그걸 이겨내는 힘도 함께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수월보살이다. 수월보살. 이렇게 보살에 대한 얘기가 일종의 이제 설화처럼 얘기가 되어집니다. 묘를 깔고 있는 거 잠깐 얘기해가지고 넘어가고 있는데, 을묘일주가 있고, 그 다음에 정묘일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묘일주가 있죠. 그 다음에 신묘, 그 다음에 계묘. 동그라미 친 두 개 일주는 그래도 괜찮은 일주입니다. 자, 을목하고 계수는 묘목을 깔고 있는 자체에서 자기 뜻을 펼칠 수 있는 환경, 기본적으로 일주도 그렇지만 계절도 마찬가지예요. 월. 예를 들어서 을목일간이 계절적으로 묘목이 있다든지 이럴 때 괜찮고요. 계수일간이 이렇게 계절도 그렇고 일주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쓸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되어 있다.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을묘나 계묘는 더더욱 좀 뭐라고 그럽니까? 환경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물론 일주도 그렇죠. 계절도 그런 거니까 자기 스스로 뭔가 좀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어떤 조건적인 부분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더욱더 좀 자신감이 좀 강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정묘라든지 기묘나 신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처해진 환경이 부적절하죠. 뭔가 좀 특별한 부분을 찾아가야만이 어떤 적응할 수 있거나 살아갈 수 있는 여지의 터전이 생기는 거니까 좀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들을 극복해야 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이지 않은 직업적인 형태를 갖고 있거나, 특히 이제 예를 들어 계절적으로 정화일간이 묘월에 태어났다 했을 때 쉽지 않죠. 이거를 극복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기토일간도 마찬가지고 신금일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실전 사주를 통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